10월 27일 국립민속박물관 제3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자 양석중. 이 작품이 바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3층장이다. 우리는 인류학과 선배인 양석중 소목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날 그는 인류학과 스승과 동문들에게 작품 설명을 직접 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석중 소목의 목공방은 강화군 양도면 사목리의 한 동네에 위치해 있다. 목공방은 수많은 도구들과 사용될 준비가 끝난 목재들로 가득하다.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그림을 그려. 어떤 용도에 맞춰서 누가 병을 했으면 또는 혼자 생각고 어떤 이 기능을 가진 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조그맣게 그려.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그게 좀 내 눈에 이쁜 순간이 있어. 그걸 갖고 와서 저렇게 실제 사이즈로 정면을 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지. 이제 오늘 얘를 여기다 끼워야 돼. 이게 원래 악을 녹이는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초콜릿 중탕기. 아. 근데 이상하게 온도가 악유랑 딱 맞더라고.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 거지만 만들 때는 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것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주문을 받아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가져갔겠지. 얘는 반다지 음식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호사를 부리는 반다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나무도 전체가 다 느티나고 두툼하고 그리고 안에 음식도 있을 걸 다 갖췄지. 이게 고기에 고기, 편지꽂이. 그런데 이런 게 붙어서 남아있는 애가 거의 없어. 몇 개는 있긴 있어. 가치관? 그런 거. 그러니까 난 대우자동차에 다녔는데 95년에 입사를 해갖고 95년 11월에 입사를 해서 2001년 1월 달에 그만뒀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간판을 했었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사는 주제에 우리가 인원을 아예 안 줄이겠다고 하면 노력치 한 짓 아니냐. 대신 이제 자기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강제로 정리를 해보라고 하는 거는 너도 원치 않지만 나도 원치 않는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합의를 했지. 하자. 그래서 딱 갔더니 사장이라는 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원 줄이는 거는 한 명이라도 좋은데 정리해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상 강제 해보지 그러면 그러냐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막내 아들인 양정훈 군의 초등부 축구 결승전이 있는 날. 양석중 소목은 자신이 온 것을 보고 아들이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할까봐 계속 숨어서 지켜본다.
아들팀이 실점을 했다. 야, 바로 페이스 갈 거야. 빨리 오르고. 어떡해. 목수 한다고 하셨을 때, 네. 뭐, 좀 어땠어요? 황당했죠. 그때 이제 생활이 또 중요하니까 전혀 그 전부터 그건 했었어요. 워낙 나무로 뭐 만드는 걸 좋아해갖고 길 가는 산에 가서 막 액자 주소 이렇게 나무 주소다 액자 만들고 어디 있는 데 만들고. 막 저런 거 의자 같은 거 우리 막내 거 애기 때 저런 의자 만들어주고 하여튼 그런 거 그 공방에서 있는 이렇게 흔들 의자 이런 거 혼자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저게 첫 작품. 아빠 첫 작품. 조그만. 막내가 애기 때 여기 식탁에 키가 안 닿으니까 아빠가 저걸 만들어 온 거야. 근데 저걸 내가 지금 키 귀엽다, 앞에서 귀여워. 아무도 안 주는 거야. 응, 그 아빠의 이게 막 느껴나잖아. 쟤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되게 투박하고 지금 만드는 작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저게 제일 좋아. 지금 만드는 근데 어땠어요? 이사 싫었어요. 막 중학교를 전학 간다고 보러 갔는데 중학교가 엄청 작은 거예요. 그 분홍색이에요 학교가. 저기 무슨 중학교. 지금은 공방이 되게 멋있죠. 네. 전에 저쪽에 할 때는 남의 집 털을 빌려서 해갖고 그 비닐만 치고 했었어요 공방을. 그냥 흙바닥에. 그래갖고 강화는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10월 1월 되면 막 영하 10m로 내려가면 진짜 추워요. 그러면은 그때는 집이 인천에 있고 혼자 와서 일하고 했으니까 와보면 정말 심란한 거야. 그 정말 다 얼어버리고 입김 나오고 근데 도시락 하나 싸들고 가서 비닐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누가 시키는 일이었으면 저걸 했을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하지 막 그 생각 했었죠.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면은 지금의 모습만 보면 정말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한 10년의 과정 동안에 거의 쉬어본 일이 없으니까 1년 일주일 내에 공방에서 뱀이 나왔지, 뱀이. 일하고 있는데 뱀이 들어왔어. 정말 일이 막 초반에는 또 일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갑자기 이제 수량 많은 주문을 받고 이러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애들까지 다 갖고 밤새서 사포질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이 다 물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남들보다 짧은 기간에 더 빨리 올 수 있었던 건 이 목수일이 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하고 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빨랐고 그다음에 노력은 흔히 소위 말하는 이제 노력한다 이러잖아요. 남들 몇 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참 쉽지, 톱질하기?
근데 가운데 건 어떻게 잘라요? 그렇게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자른지 알았어 이제? 네. 목재는 늘고 줄고를 한다고 했잖아. 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으면 늘어났다가 다시 건조하고 온도가 낮고 이러면 수축해 줄어들어. 근데 이제 그 수축하는 것하고 금속 못하고는 수축 팽창량이 다를 거잖아. 그래서 딱 쭈그러드는 상태에서 못이 그걸 잡고 있으면 다시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못자리가 그대로 남은 채 그냥 나무가 불어나는, 반대로 막 불어나는데 못이 꽉 꼬여 있다가 나무만 수축을 해버리면 그 자리가 헐거워져.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오래도록 이걸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무끼리는 서로 같이 늘고 줄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통을 고수하고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잘 전수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정한다. 그게 목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전통의 방식으로만 가구를 만들고 있으면 시간이 진짜 7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린다니까. 쟤를 만드는 동안에는 내가 엄청나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시도를 한 거잖아. 출품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전통 방식으로 해보고 전통 도구를 사용하고. 그럼 이제 기계는 옆에 있는데 이걸 기계로 자를까, 톱으로 자를까. 이런 순간에 단순하게 자르는 건데 뭐 어때 하고 내가 자르고 자르면서도 야 이게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막 끄꾸미 파고 뭐 이런 짓거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만약 제품을 그렇게 했어. 얘를 그렇게 했다고 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그 사이에 돈을 벌 수가 없잖아. 내가 기계로 하면 한 열흘 만에 하는 일을 뭐 수공만으로 전통 방식으로만 해서 한 2달 걸렸어. 그러면 그 2달 동안에 나의 생계비를 그걸 사가는 사람이 다 낼 거냐? 누구라도 사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물만 보는 거지. 물론 과정도 뭐 중요시 생각은 하겠지만 그런 고민이 좀 있지. 그래서 뭐 너무 그냥 옛날식 그대로를 해야 된다를 그게 또 의무인 것처럼 되는 게 무형문화재라면 나는 못할 것 같아.